사카즈키가 본격적으로 본편에 등장하고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사건이 있죠. 바로 정상결전이죠. 솔직히 말하면 정상결전에서 주인공은 흰수염과 사카즈키 요 두 명이었다고 봅니다. 해군 쪽에서는 거의 사카즈키의 원맨쇼로 나중에 거의 흘러가고 초중반에는 후잔이랑 보르살리도랑 이렇게 활약을 비등비등하게 해요. 사카즈키랑 세 명이서 3등분 나눠가지고 비등하게 이렇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사카즈키 원맨쇼로 좀 흘러가고요. 흰수염 쪽도 초반에만 이제 그 번대 대장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보여주다가 나중에 갈수록 뭐 흰수염 원맨쇼가 됐죠. 실제로 또 흰수염이랑 사카즈키가 1대1로 붙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정상결전의 시작과 중간 끝 모두 사카즈키의 개입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일단 그 스쿼드 문어 대가리 새끼 그 멍청한 새끼 그 새끼를 잘 꼬드겨가지고 흰수염한테 칼빵 놓는 것까지 성공했죠. 요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물론 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 뭐 흰수염 칼빵 맞은 거 뭐 크게 상관이 없었다. 어차피 노쇠한 상태였고 어차피 병 들어있는 몸이었고 그래서 칼빵이 전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그 노쇠한 몸에 병든 상태인데 거기다 칼빵까지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전투력 하락이 있었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흰수염 죽고 나서 이 상처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총알을 뭐 몇백 발을 맞고 대포를 막 후다쳐 맞고 그거를 보면 또 고작 칼빵 한 대가 크게 영향이 있었을까? 그 흰수염 몸에 난 상처가 뭐 오지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처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게 칼빵이 영향이 전혀 없진 않았겠죠. 칼빵 맞고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카즈키가 굉장히 치밀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스쿼드를 미리 섭외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짜고 그리고 그 마네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존나 단단한 그 방벽 세운 다음에 유성화산 존나 쏴가지고 그 다 침몰시키고 한 거 있잖아요. 사실상 그게 정상결전에서의 사카즈키의 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흰수염의 적단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거의 전세가 확 기웁니다. 그 한 방으로 인해서. 이게 롤로 치면 잘 큰 야쏘 하나가 5인군 그냥 때려박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타 한 번 그냥 오지게 이긴 거예요, 그냥. 그 이후에 이제 흰수염이랑 맞다이 뜨다가 살짝 밀려가지고 바닥 밑으로 가는데 갔다가 그것도 이제 임기응변을 잘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끝까지 흰수염의 적단의 발목을 잡고 이게 확실히 생각해보면 사카즈키가 정상결전을 캐리한 게 맞습니다. 초반에는 스쿼드를 섭외해가지고 흰수염 칼빵 놓고 시작하고 중반부에는 그 유성화산으로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으로 갔다가 그냥 조져버리는 거 오졌고요. 그 다음에 흰수염이랑 맞다이 어느 정도 쳐주고 마지막 마무리로 에이스를 죽여버리는 것까지 거의 뭐 진짜 사카즈키가 캐리했죠. 솔직히 쿠잔이랑 이게 싸운 게 아니었으면 그런 스토리가 공개 안 됐고 사카즈키가 갑자기 원수로 나왔다 이러면 하긴 정상결전에서 공적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서 원수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상결전에서의 이 사카즈키는 사실상 이 원피스 만화에서는 데뷔전을 치른 건데 엄청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거프가 진짜 개박쳐가지고 사카즈키 조지로 가다가 생고쿠가 거프를 제압합니다. 제압하니까 거프가 야 생고쿠 이렇게 잡고 있어라. 안 잡고 있으면 진짜로 사카즈키를 내가 죽여버릴지도 몰라. 이런 대사를 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뭐 거프가 그 당시에 거프가 사카즈키를 이길 수 있었냐 없었냐 요것도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프가 그 당시에 진짜 죽일 마음으로 사카즈키를 두드려 팼으면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사카즈키가 죽을만 했어요. 그 당시에 사카즈키의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축적된 상태였고 뭐 거프가 아무리 전성기가 지나고 노쇠한 상태였지만 최근에 밝혀진 뭐 록스와의 가벨리 섬 전투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프의 전투력이 사실상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의 최강자급으로 나오거든요.
뭐 전성기 시절의 흰수염이랑 로저, 거프 얘네를 뭐 같이 비교해서 누가 이기니 지니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작가가 누가 이기냐 쓰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요런 걸 이제 동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고, 당시 정상결전 그 당시에 상황만 놓고 본다면 사카즈키가 아무리 전성기라도 그 당시에 이제 흰수염이랑 오랜 시간 전투를 했고, 흰수염뿐만 아니라 뭐 해적단이랑도 전투를 했고, 거프는 사실상 그때 피로도는 거의 없었어요. 루피한테 아구창 맞고 날아간 거 그것도 이제 일부러 맞아준 거고, 뭐 그 타격이 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거프가 죽일 기세로 가가지고 철권 존나 가리기고 이랬으면 그 당시에 사카츠키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진짜 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고쿠가 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이 많은 게 이제 샹크스가 나타났을 때 사카츠키가 존나 놀래가지고 땀 흘리면서 얌전하게 물러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야 샹크스한테 안 된다 사카츠키가 쫄아가지고 저랬다 요렇게 하는 의견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거는 너무 샹크스 바의 시선으로 해석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사카즈키는 굉장히 피로도가 있는 상태였고, 사카즈키가 그렇게 멍청한 무대포 타입은 아니에요. 스쿼드를 섭외해가지고 이런 작전을 세우고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지략도 있는 타입의 그런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샹크스가 나타났다. 멀쩡한 상태, 붉은 머리 해적단이 나타나서 지금 그때 자세가 코비 조지려고 코비한테 명구박 넣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샹크스가 딱 나와서 막았죠, 이거 명구를. 그때 사카즈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딱 샹크스 얼굴 보고 이 새끼 여기 왜 있지?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표정, 그 땀 흘리는 거, 요즘 뭐 땀피스 해가지고 땀 흘리면 비볐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표정은 쫄아서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당황스럽고 놀란 거예요. 딱 했는데 샹크스가 나타났어. 이 새끼 여기 왜 있지?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고, 그 당시에 그 전투 지휘권을 갖고 있던 생고쿠가 여기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사카즈키가 물러난 거예요. 사카즈키는 아무리 해적을 때려 눕히고 싶어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까지 그렇게 날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오로성한테 깝친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직속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군인의 마음, FM,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카츠키는 굉장히 FM 군인이기 때문에 직속상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명구빵 노타가 그 샹크스 등장했을 때 사카즈키도 알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샹크스한테 지금 전투를 걸면 내가 발릴 수가 있다. 내가 걔 쳐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생고쿠 쳐다보고 생고쿠가 여기서 그만하자 이러니까 속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하자. 에이스도 죽였고 흰수염도 뒤졌고 이득 게이득 여기까지 요런 느낌으로 뺐지 않나. 솔직히 거기서 붉은머리 해적단이랑 또 한 번 싸우는 거는 너무 큰 무리수기 때문에 미성적으로 판단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결전이 끝나고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펑크 해저드 쿠장과의 결투인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원수직을 두고 쿠장과 이제 붙은 건데, 여기서 대장들의 그 구 3대장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망이 나와요. 목표가 나와요. 왜 해군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목표가 나오는데, 일단 확실하게 사카즈키는 일생을 해군에 바친 참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싫어하고요. 해군이 무조건 이 세계에서 정의의 그냥 최강자가 돼야 됩니다. 정의를 지키는 그런 정의의 수호자가 돼야 되는 게 해군이라 생각하고 있고, 키자루, 보르살리노 같은 경우는 롱런 타입이에요. 롱런 하려고 그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에요. 이건 옛날에 그 보르살리노 영상에도 제가 언급했던 건데, 보르살리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사카즈키랑 쿠자는 앙숙이에요. 이 앙숙이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돼, 완전 정반대 그런 정의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보르살리노가 딱 중립을 지켜요. 그러면 이 둘이 비슷해요. 힘이 비슷하면 결국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게 보르살리노예요. 보르살리노가 쿠잔 편을 들어주냐, 사카즈키 편을 들어주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힘의 축이 보르살리노인 거야.
그러니까 그 키자루라 할게요. 보르살리노 이름 너무 기니까. 키자루 같은 경우는 그런 중립이 가장 좋은 포지션인 걸 딱 깨닫고 있었어요. 그 능구렁이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글맞게 그걸 딱 잘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네 둘이랑 싸워서 확실하게 이길 확률은 없지만 내가 중립을 지키면 내 영향력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커진다. 얘네 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권을 내가 가지게 된다. 왜냐? 얘네 힘이 50, 50이야. 내가 만약에 10이다, 20이다 치더라도 내가 얘 편 들어주면 얘가 70돼서 이기는 거고, 얘 편 들어주면 이기는 거고. 근데 그거 결정은 누가 해? 내가 한단 말이야. 보르살리노 지 자신이 하기 때문에, 나는 중립 지키면서 개꿀 빤다. 요런 생각으로 롱런 하려고, 원수 돼서 뭐 하겠습니까? 대장이나 원수나, 물론, 자기보다 어린 사카즈키한테 지시받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군대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자기보다 5살 어려도 선임이면 선임인 거, 동기면 동기인 거고, 애초에 나이가 적고 많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해할 그런 건 아니고, 해군에서 짬밥이 얼만데, 그럴 나이는 지났고, 보르살리노는 굳이 원수 자리에 오를 생각이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 자리에만 있어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뭐하러 원수까지 올라갑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대의를 품은 것도 아니고 큰 야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대장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사카즈키가 원수하겠다고 나서죠. 왜냐면 사카즈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야망이 있어요. 이거 해군 꼬라지 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돼. 정상결전 치러보니까 사왕 한계 세력이랑 싸우고 그지랄 났는데 이거 개편해야 돼. 내가 원수가 돼가지고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 정의의 집행자. 그거는 무조건 우리 해군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군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사카즈키는 이유가 있었죠. 원수로 가야 할 이유. 쿠잔 같은 경우는 이유가 애초에 없었어요. 쿠잔도 굳이 원수 자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보르살리노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최연장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립인물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과격한 주장을 하는 쪽이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죠.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 해군이 그쪽 방향으로 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립인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한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는 그런 중립적인 해군이 될 거다. 해군이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키자루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사카즈키가 원수 시기에 오른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죠. 쿠잔 입장에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쿠잔이 생각하기에는 사카즈키가 해군에 올라가면 이거 완전 조진다. 광기의 집단이 돼버린다. 저 새끼도 올라가면 안 돼. 내가 막아야겠다. 그런 이유가 생긴 거죠. 실제로 이제 추천도 받기도 했고 명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해병들이 쿠잔을 더 따랐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사카즈키 존나 무섭게 하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옆에서 아무리 똥꼬 빨고 샤바샤바 해봤자 떨어지는 거 하나 없는데 실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똑같은 권한이 있으면 좀 더 좀 재밌고 웃기고 후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은 선임 요런 선임이 후임들이랑 좀 잘 친해지고 후임들도 잘 따라요. 근데 완전 FM 내가 아무리 친하게 굴려고 해봤자 내가 하나 실수하면 개지랄 떨어. 정이 안 가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해병들도 대부분이 쿠잔을 좀 지지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 펑크 해저드 가가지고 싸웠는데 쿠잔이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쿠잔이 져가지고 다리 한쪽 잃고 그때 해석으로 보면 사카즈키가 그나마 오랫동안 같이 했던 동료의 정으로 살려줬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사카즈키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까지 화상이라고 해야 되나? 상처를 입긴 입었는데 그래도 팔다리 하나 안 잘렸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쿠잔 같은 경우는 크게 다쳤고 그래서 생고쿠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추천을 해가지고 갑자기 얘네가 싸운다네? 싸우고 보니까 졌네 쿠잔이. 좀 머쓱하죠. 왜 졌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추천했는데 지면 좀 그런데 머쓱하네. 약간 그냥 요 정도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생고크는 이제 은퇴하면서 해군에 대한 미련을 좀 많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훌훌 털어버린 느낌? 뭐 어차피 이 다음 세대의 해군은 얘네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그게 뭐 사카즈키의 해군이 되었든 쿠잔의 해군이 되었든 뭐 문명인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일들을 다 했다. 정상결전도 막았고, 또 내 전성기 때 로조도 잡았고 다 했다. 나 할 거 다 했고 뒤에 애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훌훌 털어버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카즈키가 올라갔을 때도 왜 쿠잔 안 올리고 제로 올립니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고 실제로 안 했죠. 안 했고 여하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쿠잔은 해군 탈퇴했죠. 나 이제 저 새끼 밑에서 못한다. 저런 정의관을 가진 해군 밑에서 나는 해나갈 자신이 없다. 쿠잔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원수인 사카즈키의 명령이 무조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명령이 무조건 하나 둘쯤은 아무리 없더라도 하나 두 개의 명령 정도는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건데 이거를 항명하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항명할 수가 없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나는 나가겠다. 나왔어요. 사카즈키는 이제 자기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 자 이제 좀 개편을 해볼까? 마린포드 우리 해군 본부 옮기자. 신세계에 있는 그 지원 지부랑 위치 바꾸자. 위치 바꿨어요. 위치 바꿨는데 그 효과로 인해서 샤본디 제도가 좀 약간 더 무법지대가 돼버리는 역효과가 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자리가 2개 비니까 뭐 대장뿐만 아니라 중장들도 좀 보급을 해야 되고 세계징병을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더 강한 자들을 뽑아서 대장 자리에 앉히자. 요런 의도로 한 게 이제 세계징병인데 하고 나니까 웬 이상한 새끼가 들어왔어. 웬 장님 새끼가 들어왔는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쳐먹어. 드레스로자 가가지고 도계자 갈기고 뭐 밀짚모자 잡기 전까지 오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와가지고 레벨리 참석하고 뭐 명령 하나도 안 들어요. 골 아프죠. 진짜 사카즈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굴 탓할 수도 없어. 자기가 뽑았거든. 자기가 이쇼를 뽑아가지고 대장 자리에 앉히고 야 너 생긴 게 호랑이 같네. 니 보라 호랑이 해라. 코드네임도 멋지게 지어줬어. 근데 거의 뭐 사카즈키 입장에서는 뒤통수 크게 맞은 거죠. 요즘도 사카즈키가 잘 때 뒤통수가 한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지가 뽑아가지고 지가 통수 맞은 건데 그래서 안 자르고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 드레스로자 끝나고 오로석한테 사카즈키가 가가지고 개지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거를 도플라밍고 그거를 그따위로 보도하냐. 천종이네 꼭두각시 새끼들아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았고 아무튼 그렇게 따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사카즈키의 확고한 그 신념이 보여요. 해군은 항상 명예롭고 항상 정의롭고 항상 최강이어야 된다. 근데 왜 그딴 짓을 해가지고 해군의 명예를 추락시키냐. 굉장히 빡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사카즈키가 화난 게 다른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도계자 해가지고 그 해군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 명예를 추락시킨 것. 그게 사카즈키한테는 존나 빡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반대로 사카즈키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해군의 명예는 항상 높아야 된다. 해군이 짱이어야 돼. 최강이어야 돼. 해군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딴 거 못 믿어. 세계정부 천룡인들한테 이거 꼭두각 싫어하는 새끼들 못 믿어. 하지만 해군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정의관. 사카즈키 입장에서는 지가 칼자루 진 거죠. 내 맘대로 할 건데 왜 갑자기 너네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해군 명예를 추락시키고 이 개판을 쳐놓냐. 그래서 빡친 거예요. 그래서 빡친 거고 그래서 이쇼한테 그렇게 뭐라 한 겁니다. 뭐라 한 건데 그 이쇼는 이후로도 사카즈키랑 또 부딪혀요. 레벨리에서도 그렇고 사사건건 안 맞습니다. 사카즈키랑 이쇼는 둘이 안 맞아요. 그냥 상극이야. 자 이렇게 해서 사카즈키의 작중 행적은 대충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지금 최근까지 밝혀진 거는 다 살펴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사카즈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카즈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상결전에서 이제 활약을 했죠. 그때 물론 제일 처음 등장한 거는 그 월화 때 그 각오 해상인데 실질적으로 활약을 한 거, 실질적으로 진짜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상결전 때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에이스를 죽이고 그 부하들을 도망치는 부하들을 마그마로 녹여버리고 호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에이스 도발할 때도 굉장히 좀 얍삽해 보였어요. 그 흰수염을 이 패배자 새끼, 제 밑에서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깐족깐족 거려가지고 놀려가지고 에이스 막 돌아가지고 죽이려다가 오히려 죽어버렸죠. 그런 장면들 딱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붉은 저 개새끼 저거, 저 악마 새끼, 저 악당 새끼 이러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카즈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첫째가 이제 에이스에 대한 재평가인데, 그때 당시에는 에이스가 굉장히 팬덤이 많았고 평가 자체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알라바스타 때 좀 잠시 등장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했고, 또 무엇보다 루피의 의형제, 형이라는 그런 설정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거기다가 당시에는 화염계 능력이 에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지도 있고, 또 주인공 형이라는 거, 거기다가 흰수염 사왕 세력의 2번 대장, 거기에다가 골디로저의 아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면서 에이스의 팬덤이 진짜 절정으로 치솟았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결전에서 그렇게 죽은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근데 뒤졌어. 팬들이 어떤 심정을 느끼겠어요. 와, 저 아카이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에이스를 평가했을 때 이 새끼 미친 새끼입니다. 진짜 얘 때문에 흰수염 해적단이 몰락하고, 일단 처음에 그 티치가 사치를 죽이고 도망갔을 때 에이스가 존나 빡쳐가지고 쫓으러 가요. 쫓으러 간다니까 흰수염이랑 마르코가 말려요. 가지 마라. 일단 기다려봐봐. 참아봐봐.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는데 이 새끼 명령을 안 들어. 지가 아무리 2번 대장이라도 선장의 명령이고 1번 대장의 명령인데 그걸 안 듣고 지 혼자 그냥 가버려요. 가가지고 티치 찾았어요. 찾아서 지가 잡아왔으면 그게 다 무마가 된단 말이야. 명령 안 듣고 가가지고 근데 잡아왔네? 네가 맞았다.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잡으러 간 새끼가 잡혀가지고 지금 깜빡 들어와가지고, 이게 흰수염 해적단의 입장에서는 구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제. 저 새끼 때문에 전쟁 가게 생겼네 지금. 약간 이런 의견도 있었을 거야. 물론 흰수염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구하러 간다. 아들의 실수도 나의 실수다. 구하러 간다. 이렇게 갔겠지만 솔직히 그 해적단 밑에 선원들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나이도 어린 새끼가 설치다가 이거 전쟁하게 생겼네.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새끼도 있었단 말이야. 있어가지고 물론 만화에서는 미화돼가지고 에이스 우리가 구하러 왔다. 에이스 이러면서 막 다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건데, 아무튼 간에 그걸 구하러 갔어. 구하러 갔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루피가 막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미스터 3가 열쇠 만들고 풀려났어.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팬들이 환호 지르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그 정상결전 그 에이스 해방 장면 리액션 보면 외국인들이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원피스 정주행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 애니메이션 보면서 리액션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진짜 막 환호 지르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났는데 사카즈키의 도발에 말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뒤져버립니다. 자기가 화를 좀 다스리고 갔어야지. 도망갔어야지. 거기서 지가 이 사카즈키를 어떻게 이겨. 마그마가 불을 태운다잖아. 솔직히 이건 에이스도 몰랐겠다. 근데 아무튼 간에 승률이 반반만 된다 하더라도 도망갔어야지. 반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이스가 거의 개 트롤이에요 지금. 멀쩡하게 지금 사왕으로 잘 하던 흰수염 해적단이 에이스 때문에 전쟁이 나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티치가 통수치고 나간 건데 일단 바로 잡을 수 있었어. 에이스가 바로 쫓아가지 않고 그 흰수염 해적단이 어느 정도 그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티치를 잡을 수도 있었어. 근데 에이스가 지멋대로 가가지고 트롤링 해가지고 지가 잡혀버리고, 그래서 뭐 에이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에이스의 평가가 굉장히 절하가 돼요. 굉장히 낮아지면서 반대로 사카즈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야, 생각해보니까, 야, 사카즈키는 지가 해야 할 일 한 거잖아. 해군으로서 해적을 잡는 거고. 그래서 해적 잡아 죽였잖아. 그거 해군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뭐, 야, 가족애가 진짜 지린다. 야, 눈물 막 질질 싸면서 내가 오해했구나. 다 에이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아니잖아. 사카즈키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도망가는 해군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 그거는 전쟁 시에 후퇴하면 총살이에요. 현실에서도 총살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망을 간다. 그거는 당연히 죽여야죠. 군인으로서. 이거는 이제 일반인과 군인의 생각의 차이인데, 군인으로서는 명령 불복종하고 심지어 전쟁하고 있는데 퇴각하는 그런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즉살해야지, 즉시 처형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마찬가지로 코비 같은 경우, 이 새끼 이제 대가리 총 맞은 새끼죠. 해군 대장한테 가가지고 막아서고, 하지 말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지금. 당신 생각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그 뭐 울고불고 한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사카즈키 입장에서는 그것도 명령 불복종이고, 이거는 적을 앞에 두고 전의를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폐잔병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병사가 있으면 오히려 군의 사기를 낮추고 더 악효과를 주기 때문에 역시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명구 꼽으려고 한 거고, 근데 갑자기 샹크스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사카즈키가 굉장히 쿨하기도 해요. 나중에 코비가 공적 잘 쌓고 하니까 진급시켜줬어요. 좀 쫌팽이였으면 그때 그 분홍머리 새끼, 그 내 앞에 가로막은 새끼, 그 아직 그 해군에 있나? 걔 데리고 와봐. 이거 뭐 명구 존나 꼽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코비를 뭐 정상적으로 진급도 시켜주고 다 했어요.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카즈키는 잘못이 없다. 에이스를 죽여서 욕먹는 거는 단순히 팬덤에 의해서 욕먹는 거지, 그 당시의 행동은 욕먹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 그런 평가가 되면서 사카즈키의 좀 이 인식이 개선이 됐고, 나중에 2부 들어서는 그 오로성한테 막 뭐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카즈키가 1부에서는 그 상관들 명령에 막 복종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개마냥 충성스러운 개마냥 그냥 상관들한테 꼬리 흔들고 이런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진짜로 자신만의 신념이 있고 자신만의 정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원수 자리에 오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 사카즈키도 사카즈키만의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이게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남자, 상군인, 요런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인기가 사카즈키 팬들이 은근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사카즈키를 봤을 때 이 인물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악당인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선하다와 정의롭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선한 것과 정의로운 것의 차이점은, 선한 사람은 악을 품고 용서해주고 교화시키는 그런 게 선한 거고, 정의로운 사람은 악을 멸하는 사람이다. 악을 죽여 없애는 게 정의로운 거고, 선한 사람은 악을 품고 용서하고 교화시키는 게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카즈키가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데, 자신만의 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정의로운 걸로는 뭐 최고 수준으로 정의롭다 봐야겠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카즈키의 정의는 조금 과하다. 제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사카즈키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카즈키 매운맛 인물 탐구 1편. 이 컨텐츠가 처음 찍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말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뭐 대본을 써놓고 읽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라 가지고 빠뜨린 내용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 또 그 다음 편, 또 그 다음 편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서 더 보기 좋고 더 재밌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아마도 키자루를 다룰 것 같아요. 일단은 해군 3대장, 93대장에다가 이쇼, 거프 생고쿠, 해군 특집이 되고 있네. 아무튼, 뭐, 웬만한 원피스 인물들은 다 다루는 걸 목표로 하고, 이번 컨텐츠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속어나 반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눈살집 뿌려지지 않을 정도로 넣었는데, 혹시나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최대한 편하게 그냥 얘기하듯이 영상을 찍는 게 이 컨텐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